예, 백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당에서 추천하신 대표 토론자분들이 5분 나와 계십니다. 다들 다 제일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최재천 통합민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천입니다. 예. 정인봉 자유선진당 후보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봉 이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박승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창조한국당 김석수입니다. 예, 이렇게 5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역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따가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물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재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정은 일종의 권력의 절대 독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견제로이냐 안정론이냐 이런 논법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제로이냐 비견제로이냐가 맞겠죠. 한나라당은 이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모두를 가지고 있고 입법부마저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포기하기 위해서 야당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종 말살하기 위해서 절대 독점을 주장합니다. 이건 안정론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견제론이냐 비견제론이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100일에 대한 그리고 인수위의 그런 민생 역주행에 대한 그리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무책임성, 민생을 무시하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정치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런 무책임성에 대한 일종 월말평가적 성격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최재천 예. 의원께서 한 말씀도 못 하셨네요. 예, 드리죠. 그런 순서를 예. 아까 받아놨는데 예. 워낙 하시들 바람에 제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예. 안정론이 경제론이다. 이런 듣기에는 맞죠. 경제에 대한 책임이 한나라당만 있습니까? 견제에 대한 권한이 한나라당만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논리입니다. 물론 대선까지는 통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인수위가 보여준 경제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도대체 뭡니까?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민과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내놓은 적 있습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책 내놓은 적 있습니까? 오로지 재벌을 위한 정책. 조금 전에도 맨 처음에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뭡니까? 금산분리하고 출자총액 완화라는 겁니다. 재벌들을 덩치만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도리어 일자리 줄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좋은 일자리와 상관이 있고 중산층 서민 보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야당일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이 통하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라고 하더라도 민생 안정과 진정한 의미의 99.99%를 위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의 안정이라면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견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견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느냐? 재벌들은 족벌 경영을 합니다. 이제 한나라당도 족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가족, 이씨 일가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생은 정부를 책임지고 형은 국회를 책임지겠다. 형은 살아남아서 조정자적 역할을 하겠다. 왜 정치가 가족 정치로 이어야 됩니까? 왜 족벌 정치가 됩니까? 정치적 조정자적 역할을 하겠다는데 왜 형이 조정자적 역할을 합니까?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헌법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저는 이런 발상, 권력 독점, 오만, 독선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게 안정론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안정론이기 때문에 안정론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안정되어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 살리고 있습니까? 친기업적인, 친재벌적인 프렌들만 강조하고 있고. 예. 그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물가는 팍팍 올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오늘 돌아가는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었어요. 1,500원으로 올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써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경원 의원께서 말하는 안정론은 안정의석을 추구하는 욕구가 아니라 경제 안정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 변형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책임지고 상권 분립을 사실상 저해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옳은 정책이고 옳은 경제라면 어느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리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고요.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한 책임의식의 부재, 정책의 부재를 지금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회피해버리시는데 이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논쟁이 못 되는 겁니다, 지금. 권력 내부 투쟁이에요. 왜 제가 족벌 정치를 비판했겠습니까? 이제 단순히 친이냐, 친박이냐를 떠나서 친이냐, 반이냐, 중이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권력들이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이성득 당도 있고, 대통령 당도 있고, 이재호 당도 있고, 박근혜 당도 있고, 바깥에는 자유선진당도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민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안정론이고 민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조정자력 역할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더니 아니 헌법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헌법이 정당제도가 제도 보장으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법이 하위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당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으로 해결이 돼야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람, 내 친척, 내 종교, 내 지역, 내 학교 찾아가게 돼요. 내 신문. 이건 뭐예요? 영구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이건 대단히 위험한 민주주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가 아니라 예. 견제론이냐 비견제론이라가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 집권여당은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반대 여론이 높아요. 그럼 그만둬야죠. 반대 여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다 반대가 높아요. 2대1 비율로. 그만둬야죠. 어떤 방식으로 무슨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방식이 총선이에요. 보십시다.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이자 비례대표이자 전국대표예요. 지역대표자 전국대표성 두 가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그걸로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런데 총선 공약에 뭐 넣은 줄 아세요? 어? 국토 대청소 운동만 넣어놨어요. 아니 옛날 새마을운동 시대로 돌아가서 전부 다 아침에 빗자루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강으로 나가자는 겁니까? 대운하 운동, 한반도 대운하는 없애버리고 국토 대청소만 놔뒀어요. 국토 대청소도 그럼 여론 수렴 하겠습니까 나중에? 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총선 이슈와 대선 이슈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와 전국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절차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총선 때문에 당신 비판하고 있다. 당신의 비판은 정략적이다. 쟁점화를 시도한다. 그럼 어떤 비판이 존재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요. 민노당에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말씀 잘 주셨어요. 저희들 뭐 잘못한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한반도 대운하 말고도 민생 안정이나 민생 경제나 저희들 당의 명은 걸릴 많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걸겠습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견제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책이나 그 정강대로 뭐랄까 완급을 조절해서 저희들이 잘 비판적으로 견제해 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최재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서민을 위한 정책,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은 그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여당 그 시절 동안 과연 서민의 정책이 서민을 위한 시절이 나아지고 또 많은 그런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많은 펴왔느냐?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견제론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의문이 듭니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그 청문회 시한도 지나셨고, 그리고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경과 보고서 또 결국 채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만 있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시는 강력한 여당의 그런 모습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저희들이 책임이 있죠. 근본적으로 저희들 자체가 지난 10여 년 동안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매몰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선명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야당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는데, 이번 장관 인선 파문이나 국정원장이나 방송위원장 임명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의지도 약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이런 독선적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 세력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재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지수를 개발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뚝딱 할 일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과 소비자들이 포함된 가운데 충분한, 이거야말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여기에 바지가 들어있어요. 이번 52개 중에. 그럼 그게 무슨 바지 말하는 겁니까? 청바지입니까? 아니면 레깅스입니까? 속바지입니까? 양복바지입니까? 치마바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바지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인데, 군복바지입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물가지수에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물가를 통제하겠다. 왜냐하면 왜 통제란 말을 쓰느냐.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3월 14일자. 어느 도청 공무원이 칼국수 값을 1,000원 올린 음식점을 찾아가서 현장 지도를 합니다. 당신 칼국수 가격이
밀가루 값이 올라서 올렸다는데 여기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4.5%다. 근데 밀가루 값이 최근에 64% 올랐으니까 인상 요인은 한 150원 정도다. 그러니까 내려라. 150원만 올리고 1,000원 내려라. 아니, 1,000원에서 150원만 올리라 이거예요. 이걸 행정안전부가 지방 물가 안정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거야말로 최고 모범 사례다. 다들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이걸 보고 가장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가 화가 나가지고 3월 14일자에 죄송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물가 잡는 수법이다. 3, 40년 전에 낡은 서류철 속 물가 통제 대책을 다시 당신들은 내놓고 이렇게까지 비판합니다. 이런 식은 물가 관리는 안 되죠. 우리가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겁니까? 자, 다시 안정론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MB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6개 항목 거품 빼기를 통해서 서민 생활비 30%를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약값, 보육비 이 6개를 월 44만 원씩 연간 530만 원 줄여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줄였습니까? 이러고 무슨 안정을 이야기합니까? 일관성을 지켜야죠. 다시 묻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번 총선 공약에서 7% 경제 성장론을 삭제했어요. 그럼 도대체 성장이 먼저입니까? 물가 안정이 먼저입니까?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강만수 장관은 성장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한나라당은 7% 경제 성장론을 공약에 삭제를 했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이제 답변을